아니, 아유, 내 말은 그게 아니지. 아니, 그거 아니고. 아이, 그게 아니고. 이런 말 들으면 기분 어떠세요? 별로죠? 아니라고 시작하는 말이 참 별로입니다. 듣는 사람에게는 자신을 부정하는 말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듣고 나서 제 자신의 말하는 습관을 엄청 반성해 보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일단 제가 이런 말을 어디선가 책에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제가 어디서 누구에게 말을 할 때마다 아니라는 말을 쓰나 안 쓰나 이걸 제가 엄청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물론 아니라고 말을 시작할 때 정말 상대방 말이 틀렸다라고 하면서 그건 아니고 이렇게 말하는 말도 있지만 그냥 단지 이 뭔가 얘기의 전환이나 화제를 바꾸는 차원에서 아니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이 두 개를 똑같은 선상에 놓을 수는 없을 것 같지만 실제로 어떤 연구에 따르면 이런 의미든 저런 의미든 상관없이 아니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나를 부정하는 것처럼 굉장히 기분이 나빠진다라는 연구가 실제로 있더라고요. 제가 엄청 많이 쓰고 있는데 일단 저부터 반성하고 좀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요. A 교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교수가 한동안 그 누구랑 미팅을 하고 어떤 교수 아니면 공무원 누구랑 회의를 할 때든지 상관없이 계속해서 아니라는 말을 반복하더래요. A 교수의 이야기를 제게 전해준 사람은 그냥 A 교수가 좀 말하는 습관이 이상하네, 그냥 이 정도는 좀 참고 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말았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A 교수가 그맘때쯤 관계적으로 아주 안 좋은 시기를 지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그렇게 나쁜 말이 많이 나왔겠죠. 하지만 그건 A 교수의 사정이고 A 교수랑 얘기를 하거나 미팅을 하는 모든 사람이 그런 A 교수의 사정을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 이 이야기를 전해준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상황과 상관없이 그 사람을 대하는 모든 사람들은 A 교수에 대해서 부정적인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다. 왜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라는 고민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자기의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조금씩 관계의 단절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이 관계의 단절 끝에 대화의 단절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대화의 단절이 찾아오면 안 그래도 나의 지위가 높아서 나를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데 대화까지 안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점, 나에게 어떤 이상한 말 습관이 있을까? 이런 거를 누가 나에게 지적을 해주질 않아요. 다시 말하면 나의 단점이 개선될 그런 계기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나는 점점 더 대화가 단절되고 점점 더 관계가 단절되고 그 상황에서 아무도 나한테 조언해주지 않고 그럼 난 진짜 사회의 외톨이로 변해갈 수밖에 없는 거죠. 대화에는요, 용수철 같은 말과 자석 같은 말이 있습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이 책에 나오는 말이에요. 신지영 교수의 언어 감수성 수업. 자, 이 책에서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의 신지영 교수는 용수철 같은 말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거기에 자석 같은 말은 그냥 제가 붙인 말이긴 해요. 용수철 같은 말과 자석 같은 말이 있다. 의미는 되게 명확히 와 닿죠. 용수철 같은 말은 상대방들을 밀어내는 말이고요. 자석 같은 말은 상대방을 끌어당기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사회생활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엄청 많은 사람들이 용수철 같은 말을 해요. 근데 본인은 몰라요. 이게 용수철 같은 말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계속 용수철 같은 말을 반복하다 보면 주변 사람들의 미움을 사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시작하면서부터 보여드렸던 무조건 아니죠로 시작하는 말. 정말 기분 나빠요. 그런데 이런 말도 있어요. 제가요? 이걸요? 왜요? 자, 이거를 묶어서 삼요라고 합니다. 아니죠 같은 말들은 대체로 조금은 윗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이라면 이 삼요는 대체로 조금은 젊은 층에서 많이 쓰는 말이죠. 그런데 삼요를 쓰는 사람들은 이게 왜 문제야? 아니, 필요해서 하는 말이잖아. 아니라고 생각해서 하는 말이고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알려달라고 하는 거잖아. 왜 문제야? 라고 하는데요. 이 책에서 신지영 교수님은 그런 말을 합니다. 삼요, 제가요, 이걸요, 왜요? 이런 말들은 친구 사이에서나 쓰는 표현이고 친구 사이에서조차 기분 좋을 때 한다기보다는 뭔가 기분이 살짝 나쁠 때 하는 표현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정중한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우리가 상대방들에게 존중의 의미를 담아서 정중하게 상대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쓸 법한 표현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삼요라는 말을 쓰지 말아 주십사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의미가 틀렸다는 걸 아니에요. 이 필요한 말을 하면서 굳이 필요 없이 다른 사람들의 미움을 살 필요가 없다라는 게 신지영 교수의 얘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걸 내가 하고 있다, 그걸 내가 깨달았다면 해결책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누굴 만나서 대화를 할 때 뭔지는 모르겠는데 만나서 얘기만 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사람 분명히 있죠. 만나면 기분이 좋은 사람들의 대화, 이 대화를 복기해 보는 거예요. 여기서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람의 어떤 말이 기분이 좋았는지, 그리고 그 말을 들었을 때 내 기분은 어떤 식으로 변했는지, 이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사람과의 대화 중에 내가 했던 말 중에 내가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별로인 말은 뭐였는지, 그리고 만약에 그 말을 했던 그 상황이 다시 온다면 그때는 어떤 식으로 다르게 표현하는 게 좋을지, 이런 고민을 해보는 거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자신의 대화에 용수철 같은 말들은 조금씩 없애버리고 자석 같은 말들은 조금씩 늘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직장 얘기 나왔으니까 우리 직장에서 좀 더 답답한 사람들 얘기를 해볼까요? 직장에 고답형이 있죠. 고구마 먹은 것처럼 답답함이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이 신지영 교수는 두 가지 유형에 대해서 특히 답답하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가 반사형,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투과형입니다. 자, 반사형은 뭐냐면요, 우리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밑에 사람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제시를 해도 안 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유, 나 그건 잘 모르고, 아이, 그건 말이 안 되고, 에이, 아니지, 뭐 이러면서 그냥 의견을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반사형이라고 부릅니다. 투과형은요, 아마도 윗사람보다는 아랫사람들한테 좀 더 많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 투과형에 대해서는 윗사람들이 불만이 많겠죠. 쟤는 뭘 시켜도 달라지는 게 없어. 아니, 내가 아무리 지적을 해도 쟤는 변하질 않아. 이런 사람들을 투과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런 얘기 해볼게요. 저희 방송국 얘기입니다. 방송국에서는 흔히 프로그램을 책임지고 있는 PD가 있고요. 그 프로그램을 몇 개 정도를 한꺼번에 책임지고 있는 CP가 있습니다. 뭐 부장 PD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 부장 PD들이 어느 날 회의에 들어옵니다. 야, 요즘 저 핫한 이야기 해봐라. 요즘 저기 핫한 저기 캐릭터, 핫한 연예인 누가 있니?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막 이제 MG 작가들, PD들, 밑에 있는 직원들이 엄청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그 부장 PD들이 핫한 사람 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그 뭐 하는 놈인데? 그 뭐 어느 팀에야? 그러면 설명을 하겠죠. 아, 예, 요즘 굉장히 잘 나가는 무슨 아이돌 팀에 있는 센터예요. 그러면 그 부장 PD가 됐고, 난 잘 모르겠어. 또 딴 사람 얘기해봐, 딴 사람.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대답을 하면 여러분이 만약에 그 팀의 PD나 작가라면 그 다음에 의견 내고 싶겠어요? 안 내고 싶어지는 거죠. 뭐 난 모르겠고 이런 식으로 그냥 무시를 해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무 의견도 안 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다음부터는요, 팀원들이 투과형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물어보거나 지시를 해도 다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장에서 어떤 사람이 반사형이라고 답답할 때, 그때는 이 신지영 교수는 뭐라고 제안하냐면, 내가 혹시 투과형인 건 아닐까? 라는 반성을 해보라고 합니다. 반대로 나의 상대방들이 전부 투과형이라면 내가 그동안 반사형의 모습을 보였나? 라고 스스로 반성해 보라 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직장 생활에서만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닙니다. 뭐 아주 가까운 친구 사이들, 더 나아가서는 가족 관계에서, 이런 상황에서도 대화로 서로에게 마이너스 점수를 쌓는,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한번 어떤 강연장에 가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아나운서님 말씀 다 좋은데, 제가 꼭 이렇게까지 조심조심 해가면서 말을 해야 되나요? 그러자니 나 너무 힘든데 그냥 나 하고 싶은 말 편하게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문제는 이 사람들이 직장에서 이럴까요? 직장에서는 이러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면 신경 쓰고 상대방들에게 뭔가를 잘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이렇게 편하게 나 하고 싶은 대로 막말하고 싶다라는 걸 누구한테 할까요? 가족에게 합니다. 직장에서는 엄청 조심하게 살았고 그 대신
가족에게까지는 조심하지 않고 편하게 말하고 싶다, 이런 생각인 거죠. 물론 그 사람들의 마음도 이해는 됩니다. 아이 뭐 직장에서 신경 쓰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 정말 이해해요. 이해는 하는데 집에 와서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 말을 듣는 당신의 사랑하는 가족은 마음이 아주 불편해질 거예요. 이런 걸 물어보기도 해요. 그럼 가족에게 고맙다는 말을 해봤냐? 고마울 때 고맙다라고 말을 했냐?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아니라고 합니다. 명절 때 고생한 사람에게 고맙다라고 말해봤냐라고 말하면 그냥 뭐 형식적으로 했다는 사람도 있지만 그 형식적으로조차 안 했다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거 왜 그러냐? 왜 고마운데 고맙다는 말을 안 하냐? 라고 하면 아유 가족끼리 뭐하러 그런 말을 해요. 아유 그런 말 안 해도 저희 가족은 제 마음 다 알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고맙다는 말 안 해도 우리 가족은 다 알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음식 차리면서 고생한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그 음식 차리는 거 다 그냥 얻어먹은 사람이잖아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그 판단을 왜 당신이 하죠? 고생하고 고마운 일을 한 사람, 그 사람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고마운 일을 한 사람 덕에 편하게 지낸 사람이 할 말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는 건 자석 같은 말인 거예요. 근데 그 말조차 안 하고 넘어가는 건 뭐 말은 안 했지만 용수철 같은 행동과 가까운 거죠. 가족 간의 대화를 얘기를 하니까 또 명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사실 가족 간의 대화에서 가장 스트레스 받는 그런 시기가 명절이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명절 때 들었단 말 중에 제일 듣기 싫었단 말이 뭐였는지. 너 취직 안 하냐? 결혼 안 하냐? 애 안 낳냐? 너 공부 잘하냐? 어느 대학 가냐? 이런 말들을 쉽게 하잖아요. 이걸 장난이라고 한다고요. 근데 말하는 사람한테나 장난이지 듣는 사람한테는 결코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런 삼촌은 도대체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 제가 볼 때는요, 삼촌이 스몰 토크를 못하는 사람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카, 당신과 조금 더 친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막 나도 다른 뭐 내 친구들처럼 뭐 조카랑 엄청 친해서 막 얘기도 많이 하고 뭐 영화도 같이 보러 가고 이런 삼촌이고 싶은데 안 친하니까 더 친해지고 싶어서 뭐라도 좀 대화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그렇게 대화하는데 어떻게 친해져? 맞아요. 그렇게 대화하니까 안 친해지죠. 근데 그걸 모른다니까요. 그 정도로 대화 스킬이 뛰어난 삼촌들은 이미 그런 고민이 없어요. 그 정도의 대화 스킬이 안 되는 삼촌들이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런 식으로 막말을 했고 그 막말 때문에 사이가 더 나빠져 왔던 거죠. 그러면 이렇게 스몰 토크를 하는 게 조카와의 어떤 즐거운 대화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 내가 원하는 거다, 그렇다면 한번 이렇게 바꿔보세요. 내가 조언을 주려고 하는 말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말은 받는 사람들이 조언을 받을 생각이 있지 않은 이상은 대화가 잘 이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런 말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럼 당신의 조카는 어느 순간 당신을 향해서 투과형 사람이 될 겁니다. 어떤 말을 해도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지나가 버릴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이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제가 겪었던 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방송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제가 미용실을 많이 가잖아요. 그런데 미용실에서 저와 오랫동안 제 머리를 담당해 줬고 저와 아주 친밀한 원장님이 있는데 그 원장님의 딸이 뭔가 대회에서 상을 받았대요. 근데 제가 그 딸도 잘 알거든요.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인데 그 아이도 잘 알아요. 그러니 그 아이에게 선물을 보내주고 싶었어요. 그 원장님과 저는 그 정도의 관계는 돼요. 그런데 초등학교 1학년 애가 뭘 좋아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원장님 없을 때 그 스텝이랑 스텝보다는 조금 더 나이가 있는 다른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애한테 선물을 줘야 되겠는데 뭘 줘야 되죠? 라고 했어요. 저희 그날 그 대화로 한 30분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스텝이나 그 선생님이 제가 평소에 친한 사람이냐? 아니었어요. 정작 저에게 마지막 힌트를 줬던 선생님은요, 저 사실 그렇게 몇 번 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저희 그날 어떤 선물을 줄지를 제 고민을 함께 다 고민을 해주면서 정말 즐겁게 스몰 토크, 잡담을 했습니다. 여러분 조카에게 할 말 없죠? 조카에게 뭔가 친한 식으로 얘기는 하고 싶은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고민을 얘기하세요. 그게 훨씬 여러분들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스몰 토크를 원활하게 가져갈 수 있는 비결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여러 가지 대화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혹은 나의 대화 실력이 부족한 사람들, 그걸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 수 있는 건지 그런 얘기도 해왔어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해결책을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요. 내가 생각할 때 대화를 정말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과의 대화를 복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를 본다고 했죠. 첫 번째는 그 사람의 어떤 말이 좋았는지, 그리고 그때 내 기분은 어땠는지 다시 생각해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내가 했던 말 중에 별로인 말이 뭐였는지, 다시 이 상황이 온다면 뭐라고 말하면 좋을지를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이게 모든 상황에 다 통해요. 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나는 이미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당신이라면 당신은 이미 좋은 사람이에요. 조금 더 나은 대화, 조금 더 발전적인 나의 언어 스킬을 갖추기 위해서 평소에 이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신지영 교수님의 언어 감수성 수업, 이 책을 읽고 제가 느낀 점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눠봤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린 내용들 외에도 이 책엔 좋은 내용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제 얘기를 듣고 기분이 좋으셨거나 혹은 대화에 좀 더 관심이 많은 분이라면 저는 이 언어 감수성 수업이라는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의 영상을 좋아하시고 또 기회가 된다면 신지영 교수님을 한번 제 유튜브로 모셔서 보다 더 직접적이고 자세한 얘기를 해보는 시간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대화로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